해당 직급은 상해 관련 특약을 굳이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인 건 실비에서도 보험 전문가 보험 조각가입니다. 혹시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이 돈을 내는 만큼 나중에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설계사가 좋다고 해서 가입은 했는데 도대체 무슨 보장을 받는 걸까?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계사 및 다른 사람의 권유대로 가입한 그 수많은 특약 중 상당수는 사실 여러분에게 이미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과 중복되시거나 가성비가 현저히 떨어지는, 냉정하게 말해서 불필요한 특약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수백 수천 건의 증권을 분석하고 수천 수만 명의 보상 사례를 접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제대로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평생 납입하게 될 수백 수천만 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그 돈으로 여러분의 진짜 노후와 자산을 지키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은 어디서도 듣기 힘든 보험업계의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험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완전히 바꾸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이 보험을 마치 적금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오해하십니다. 내가 낸 돈은 다 돌려받아야 해 라는 본전 심리 때문에 자꾸 이것저것 특약을 추가하게 되죠. 하지만 제 철학은 확고합니다. 보험은 철저한 비용이자 소비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에어백 옵션을 왜 넣을까요? 사고가 났을 때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죠. 평생 사고가 안 나서 에어백이 안 터졌다고 해서 에어백 값 아깝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감기나 작은 타박상처럼 내 지갑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위험 때문에 이것저것 가입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그냥 내 돈으로 내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보험은 암, 뇌졸중, 급성 식문경색처럼 한번 발생하면 우리 집 가게 경제를 뿌리째 흔들 수도 있고 경제적 위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이 되셔야 합니다. 일어날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터지면 감당할 수 없는 위험, 우리는 딱 거기에 돈을 쓰셔야 되고요. 이 원칙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보험료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보험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답은 정해져 있는데요. 바로 실비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5,145만 명인데 실비보험 가입자가 약 4천만 명입니다. 사실상 전 국민 필수템인 거죠. 실비보험은 간단한데요. 여러분이 입원하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퇴원하면 회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병원비를 돌려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비보험 기준으로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병원비가 4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급여 항목 80%, 비급여는 70%를 보장하죠. 계산하기 쉽게 급여 치료로 80%라고 하면 3,200만 원을 돌려받고 800만 원이 본인 부담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실비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라는 게 있어서 내가 내야 할 돈이 200만 원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은 보험사가 다 내줍니다. 즉 4천만 원 병원비가 나오셔도 여러분은 딱 200만 원만 내면 해결된다는 뜻이죠. 실비보험에 이렇게 엄청난 방패가 존재하고 보장 범위도 가장 넓고 질병이든 상해든 다 보장을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다 보니까 과하게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굳이 비효율적인 특약들에 돈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 증권에서 가감히 빼도 되는 가성비 떨어지는 특약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점검할 항목은 입원 일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40세 남성 사무직 1급 기준으로 질병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을 합치면 월 63,935원이 나옵니다. 이걸 20년간 내시면 1,534만 4,400원이죠. 이 정도 금액이면 자동차도 살 수 있는 금액이고 굉장히 큰 돈이죠. 307일간 입원하시면 1,5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계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인당 연간 평균 입원일 수는 고작 2.7일입니다. 반올림에서 넉넉히 3일이라고 치겠습니다. 307일간 입원하시려면 약 10개월이란 시간 동안 누워만 있어야 하고요. 연간 입원 일수 3일로 계산하면 10년이면 30일, 100년에 걸려서야 300일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비보험에서 입원비는 5천만 원 한도로 보장된다고 했죠. 입원에서 나오는 병원비는 어차피 실비로도 해결이 됩니다.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도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굳이 내 돈 1,500만 원 이상 내면서 하루에 5만 원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 돈으로 의료비 통장에 저축을 하셨다가 진짜 아플 때 쓰시거나 아니면 저는 차라리 암 진단비를 가입하겠습니다. 하루에 5만 원 받는데 63,935원 쓰시는 것보다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61,170원 쓰시는 게 훨씬 보험 가입의 취지에 더 알맞습니다. 진단비 5천만 원 받은 걸로 입원비도 쓰시고 치료비도 쓰시고 약값도 쓰시고 간병비도 쓰시고 뭐 다 할 수 있죠. 실비로는 커버가 안 되는 영역들을 커버할 수 있고 보험의 본질은 경제적 위험이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냐 없냐가 맹점인데 입원비 가입하는 것보다 진단비 가입하는 게 더 가치가 있고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니 내 보험에 입원비가 있다 하시면 특약을 삭제하시면 되고요. 가입 예정이셨다면 가입을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암 수술비 특약입니다.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23,700원을 내셔야 하고요. 많은 분이 암에 걸리면 수술해야 하니까 수술비 특약은 필수 아니냐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기술의 발전을 간과한 생각이고요. 최근 상급 병원 통계를 보면 암 환자 중 암 수술 건수는 14,856건이고요. 항암 화학요법은 21만 7,228건, 방사선 치료는 95,318건입니다. 중복값 제외하고 단순히 계산해봐도 암 수술 비중이 4.8%에 불과하죠.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죠. 항암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암 수술비는 1,000만 원에 23,700원이지만 암 진단비는 1,000만 원에 13,420원이고요. 암 진단비 1,000만 원 받은 걸로 암 수술비에 쓰셔도 되고 간병비로 써도 되고 항암 치료비로 써도 되고 입원비로 쓰셔도 되고 중입자 치료하는데 보태 쓰셔도 됩니다.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진단만 받으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암 수술비는 암에 걸린 후에 수술을 하셔야 주는 거고요. 수술을 안 하시면 못 받는 특약인 겁니다. 그런데 가격은 오히려 더 비싼 기형적 구조죠. 그리고 암으로 수술하면 또 어디서 받을 수 있냐? 바로 실비보험에서 70%에서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싼 돈 내면서 암 수술비 가입하지 마시고 그 예산으로 암 진단비를 추가하시거나 암 치료비 같은 최신 트렌드에 맞는 보장을 더 늘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과도한 상해 특약인데요. 설계안을 보시면 골절 진단비, 깁스 치료비, 화상 진단비, 특정 상해, 뇌출혈, CT 촬영 검사, 상해 수술, 상해 종합 수술, 인공 관절 수술, 상해 입원 등등 특약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해로 다치는 경우는 보통 일하다가 다칠 수 있죠. 그건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운전하다가 다칠 수 있죠. 그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길 가다가 넘어질 수 있죠. 그러면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이 있고요. 식당에서 미끄러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실비보험에서도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요, 상해로 입원을 하셔도 통원을 하셔도 도수치료 받으셔도 골절되어도 물리치료 받으셔도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상해 관련 특약이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니고요. 과하게 가입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상해 후유 장애 3%, 골절 진단비, 1호종 수술비, 상해 수술비처럼 네 가지만 핵심 몇 가지로 가입하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자잘한 걸 하나하나 다 넣다 보면 상해 관련 보장만
몇만 원이 넘어가 버리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직업급수는 1급, 2급, 3급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급은 에어컨 바람 맞으며 일하시는 분들, 판사, 의사, 간호사, 교수, 회계사, 은행원, 일반 사무직, 변호사, 약사, 세무사, 교사, 주부 등이 있고요. 해당 직급은 상해 관련 특약을 굳이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인 건 실비에서도 커버가 되니까 말이죠. 다음 두 번째는 사무실을 벗어나서 일하는 영업사원, 편의점 점주, 요리사, 미용사, 호텔 직원, 운전학원 강사, 골프장 캐디, 바텐더 등의 직군인데 해당 직군도 기본적으로 실비만 있어도 충분하고 상해 관련 특약이 없으면 너무너무 불안하다. 그런 분들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인데요. 건설 직종, 용접공, 크레인 기사, 택배 기사, 소방관, 경찰관, 광부, 트럭 운전사, 비계공, 잠수부, 전기기사, 운동선수 등 해당 직업군은 이름만 들어도 고위험 직군이구나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상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상해 특약을 추천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이것저것 다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상해 수술, 상해 후유장애 3%, 골절, 1호종 수술비 등 특정 몇 가지만 가입하시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과한 수술비 특약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설계안의 보험료는 10만 원이 넘어가죠. 자, 여러분은 10만 원이 넘어가는 보험료를 내고 이러한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실 건가요? 앞에서 제가 수술비는 어디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실비보험에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 70%에서 100%까지 실비로 받는 게 가능한데요. 수술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질병 수술비 8,655원인데 20년 내면 207만 7,200원이죠. 그런데 보험금은 30만 원 나오죠. 30만 원 받기 위해서 207만 원 이상 내고 싶으신가요? 그 밑에 질병 수술비인 건 똑같은데 특정 4대 제외, 특정 10대 제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백내장이나 대장 용종처럼 중요한 것들은 빼고 주겠다는 거라서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질병 1에서 8종은요 비급여 수술이 안 되고요. 보험을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목적 자체가 국민건강보험으로도 커버하기가 어렵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비급여를 대비하고자 함이 큰데 그 중요한 걸 빼고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6대 질병은요 말 그대로 116대 질병을 보장하고 그 외 질병은 보장 안 해주겠다는 거죠. 질병이 과연 116가지, 120가지, 130가지 특정 몇 가지만 있을까요? 아니죠. 7대 질병 수술비는 뇌혈관 질환에만 13,710원, 심장 관련은 33,780원을 내야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뇌심장 치료비로 가입하시면 수술에 혈전용에 혈전 제거술, 입원까지 매년 보장하는 상위 특약이 이미 존재합니다. 또 7대 생활, 풍수염, 피부질환, 호흡기 수술 및 이러한 다자를 차잘한 특약들과 모든 수술비 특약들이 이미 실비보험에서도 다 보장받을 수 있고 상위 특약인 1, 5종 수술비로도 다 대비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수술비의 핵심은 1, 5종 수술비고요. 현재 약관에 없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생길 신의료 기술도 역시나 보장하고요. 급여 수술, 비급여 수술 다 보장하고요.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 다 보장하고요. 암, 뇌, 심장 같은 큰 중대한 질병도 보장합니다. 대장 용종, 자궁근종, 백내장처럼 자잘한 것도 보장하고 장기 이식, 장기 절제, 허리 디스크, 인공관절, 녹내장 등 작은 것부터 큰 수술까지 수술의 기법에 따라서 5종으로 분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의 보완형으로서 최적의 특약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비에서도 수술비는 보장하기 때문에 1, 5종으로 빈틈을 메꿔준다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다 빼고 도대체 뭘 가입하라는 거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식대로만 하시면 대한민국 최상위 현명한 가입자가 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는 실손 의료비 보험은 무조건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료가 오른다고 해서 해지하시면 안 되고요. 실비는 모든 보험의 기초이자 건물의 자반입니다.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시면 계약 전환을 해서라도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3대 진단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실비가 치료비를 해결해 준다면 진단비는 경제적 위험과 소득 상실을 커버하고요. 실비에선 부족한 부분을 대비할 수 있죠. 세 번째, 수술비는 1, 5종 수술비 하나면 사실 충분합니다. 자잘한 119대, 120대, 64대, 질병 수술비, 7종, 8종, 9종 등 이렇게 수술비 다 필요 없고요. 1, 5종 수술비 특약 하나면 작은 대장 용종 제거부터 큰 개두술, 개용술까지 다 커버할 수 있고요. 여기에 뇌와 심장 쪽 수술비만 약간 보강해 주시면 수술비 걱정은 끝납니다. 네 번째는 가성비 끝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가족이 실수로 남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남을 다치게 했을 때 한 사고당 1억 원 한도에서 물어주는 특약이죠.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 보상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10살 기준 약 5만 원, 20세는 약 6만 원, 30세는 약 8만 원, 40세는 약 11만 원, 50세는 약 16만 원 정도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이보다 더 저렴한데 50세까지 12만 원 이하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매달 보험료를 30만 원, 50만 원씩 내가면서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상위 특약들로 제대로 구성하시면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 가족력이 있다면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탄탄히 추가 보완하시거나 암으로 인한 가족력이 걱정된다면 암 진단비를 5천이 아니라 7천, 8천, 1억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미 보장이 어느 정도 잘 준비되어 있다면 부족한 부분들만 메우시면 되겠죠. 월 30만 원, 50만 원씩 낼 이유가 없습니다. 자, 오늘 내용 4줄로 요약하겠습니다.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비용이고요. 발생 확률이 낮은 자잘한 특약들에 돈 쓰지 마시고요. 입원 일당, 암 수술비, 과한 상해 특약, 과한 수술비 등은 실비보험과 중복되는 비효율적인 특약들이 많습니다. 과감히 정리해서 리모델링 하시길 바라고요. 실비보험, 3대 진단비, 1, 5종 수술비, 배상 책임 이 조합이면 사실상 보험 준비는 완벽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험료를 많이 내는 건 보험을 잘 몰라서 이것저것 다 가입하려고 하다 보니 과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보험 전문가일수록 가성비 특약과 핵심 내용들도 준비하기에 내는 보험료가 적다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한 달에 30만 원씩 매달 꼬박꼬박 내시면요. 1년이면 360만 원이죠. 10년이면 3,600, 20년이면 7,200만 원입니다. 20만 원씩 20년 내도 4,800만 원이고요. 여러분들은 최근 20년 이내에 4천만 원 이상의 지출을 어떤 걸 해보셨을까요? 주택 청약 당첨돼서 계약금 넣으신 분이거나 집 구매에 보태 쓰셨거나 아니면 차량을 사기 위해서 지출하신 분들로 예상됩니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이러한 돈이 10년, 20년 쌓인다면 굉장히 큰 돈이 되죠. 그 돈으로 차 한 대, 집 한 채 사는데 큰 보탬이 되실 돈입니다. 보험은요, 절대 저축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줄 재테크 상품도 아닙니다.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여서 그 돈으로 진짜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리시길 바라고요. 그게 여러분을 위한 길입니다. 보험은 정말 경제적 위험이 왔을 때 큰 위험을 막아주는 안전벨트 정도의 역할이고 부동산이나 금처럼 내 자산을 불려주는 상품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보험은 제대로 되어 있을까 걱정이 되시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증권을 꺼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불필요한 특약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혹시 내 보험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리모델링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고요. 30여 개 전 보험사를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